안녕하세요. 비오랑 함께하는 순례 이야기, 줄여서 비오랑 순이의 비오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에 가져주시는 관심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는 중기 청동기 시대의 끝, 바로 이삭이 죽고 그 두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각각 에돔과 가나안에 자리 잡은 내용을 끝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후기 청동기 시대의 이야기, 성경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이주부터 탈출, 가나안 입성에 이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원전 1550년에서 1200년에 이르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초기에 이방 지배자였던 힉소스 민족을 축출하고 신왕조를 창설한 이집트는 가나안 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18왕조의 주역인 아하모세스를 시작으로 투트모세스 3세, 그리고 아멘호텝 2세 등은 강력한 북벌을 시도했으며 특히 북방의 제국들인 미타니, 아시리아, 그리고 히타이트와 패권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기원전 13세기의 세티 1세는 가나안 정벌을 시작합니다. 라암세스 2세는 히타이트 제국과의 충돌 이후 평화 조약을 맺고 가나안 지역을 관리하에 둡니다. 그를 계승한 메르넵타도 가나안을 정복해 황폐화시킵니다. 그의 전승 기념비인 이스라엘 석비라고 부르는 이 석비에 성경 외에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14세기에 기록된 아마르나 문서에는 이집트가 다스렸던 가나안의 도시 성읍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가자, 야포, 베샨, 무깃도, 게제르, 예루살렘, 라키스, 갓, 그리고 아슈켈론 등의 도시국가들은 이집트의 봉신으로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암흑기를 보냈음이 틀림없지요. 이 시기에 블레셋이라고 불렸던 필리스티아인들이 가나안 땅의 지중해 해안 평야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해양 민족인 필리스티아인들의 출현과 함께 후기 청동기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의 내륙에 위치해 있던 도시 성읍들은 유랑자를 의미하는 하피루나 샤슈아 같은 히브리 민족의 전신이었던 유목민들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펼치며 여러 지역들을 서서히 점령해 나갑니다. 히브리 민족은 왕이 없이 여러 지파에서 나온 판관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후기 청동기 시대는 성경상으로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로 이주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16세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폭동 이후 힉소스족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침입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팔려가 미디안 상인들 손에 결국은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포티파르의 집에서 재산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 복역을 하다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되지요. 그 일로 요셉은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파라오 다음의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과 큰 기근이 들어 야곱의 아들들과 식솔들은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첫눈에 알아본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과 식솔들을 이집트로 내려오게 하여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어 그의 유언대로 헤브론의 막펠라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힙니다. 요셉도 그의 수를 다하고 죽어 그의 유해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출할 때 그들의 손에 들려와 가나안 땅 스켐에 묻힙니다. 기원전 16세기가 배경인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기원전 15세기와 14세기 사이의 이집트는 가나안 원정과 정복에 나섭니다. 이방 지배자인 힉소스 민족을 몰아낸 이집트는
파라오의 투트모세스 3세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침공합니다. 이집트 카르낙 신전 비문은 야포, 아펙, 무깃도 그리고 하초르를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여러 나라들 간의 정복 전쟁과 세력 다툼으로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향백나무 등의 물품들로 해양 교역을 하던 페니키아는 동지중해 주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알파벳을 사용했고 그리스어로 페니케스, 즉 붉은 사람들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들이 무역을 위해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 자색 옷감을 입고 있던 데에서 유래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카르멜 해안 지역의 도르 항구에 뛰어난 해양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자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그 당시 유럽 땅에서 자색은 염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굉장히 귀한 색으로 여겨졌는데 페니키아인들은 현재의 레바논 지역 앞바다에서 자생하는 뿔고 등에서 자색 염료를 채취해서 보다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페니키아인들과 교역을 했던 지역들은 비교적 많은 양의 자색 옷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귀한 염료였기에 값을 많이 치러야 구할 수 있었다고 하지요. 자색은 이후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고 왕족들과 추기경들의 복장, 더 나아가 현대의 영화제 시상식에 쓰이는 레드카펫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나일강 북부 지역에 위치한 아크나톤의 성지 텔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엘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불리는 쐐기 문자로 새겨진 진흙 서판들은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의 성읍 임금들이 보내온 서신들입니다. 이 서신들에 의하면 아코, 시므온, 악삽, 무깃도, 스켐, 아펙, 게제르, 갓, 예루살렘, 그리고 라키스 등 가나안의 성읍 임금들은 파라오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세티 1세는 기원전 1310년경 무깃도, 베샨, 아코, 하초르, 그리고 퀘데스 등 가나안의 성읍들과 티로와 시돈에 자리하고 있었던 히타이트족을 몰아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 치하인 기원전 13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나일강 근처에 위치한 아부 신벨 신전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탈출기 1장 8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탈출기를 통독하신 많은 분들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탈출기의 시작 부분에 아주 큰 괴리감이 존재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재상이 되어 이집트와 주변국들을 기근에서 구해낸 엄청난 업적을 지닌 요셉을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나 임금이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던 시기는 이집트의 원래 왕조가 북방 기마 민족인 힉소스 민족에 의해 이집트 남부 나일강의 상류 지역으로 쫓겨나 있던 시기였습니다. 셈족 계통의 힉소스 출신의 파라오는 같은 셈족 계통의 요셉을 재상으로 앉히는데 거부감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집트 남부 룩소르에서 조금씩 세력을 키운 아하모세스에 의해 힉소스인들이 북쪽으로 밀려나고 다시금 정권을 되찾은 정통 왕조는 자신들의 영토에 이방 민족이 불어나는 것을 위험하다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는 표현의 답이 존재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도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자 이를 두려워한 파라오는 산파를 통해 히브리 어린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레위 집안의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요. 이 부부는 아들이 태어나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 왕골 상자에 넣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아이는 목숨을 구하고 공주의 손에 자라났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라는 의미인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아이는
누이의 영민함으로 인해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기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히브리인들의 노역장에서 이집트인을 죽인 모세는 자신의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사막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4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낸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갔습니다.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서야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도록 허락했지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바다를 건너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탈출 사건은 기원전 약 124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이 백성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하느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마련해 주신 길을 거부함으로써 40년간 광야 길을 걸어야 했지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간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을 의심했던 이집트 탈출 1세대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에 요르단 건너편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모압 땅 벳푸오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지요. 모세의 죽음은 기원전 약 1210년경의 사건이며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집트 탈출 2세대와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키고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땅의 첫 소산물인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탈출 여정 동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선물이었던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서 5장에 이르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점령한 성읍은 예리코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엿새 동안 성읍을 돌다가 7째 날에 순양 뿔라파를 불어 예리코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점령한 사건이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7장부터 12장에서는 베텔과 아이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남과 북에 위치한 여러 성읍들을 정복합니다. 요르단 건너 동편에서도 정복 전쟁을 펼치며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땅을 분할하고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성경시대 안에서의 청동기는 막을 내리게 되고 탈출의 여정도 끝이 납니다. 오늘은 이렇듯 구약의 파스카 사건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에 걸쳐 있는 청동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철기 시대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과 판관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왕정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어질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일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비오와 함께하는 순례 이야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